시간과 공간의 철학, 현공풍수 강의를 맡은 최명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국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사국에 대한 실전 사용법과 그리고 나침반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당은 따로 있다. 하지만 그곳이 항상 명당일 수는 없다. 공간과 시간의 조합이 빚어낸 역학계 최고의 실용학문 현공풍수. 시간과 좌향에 따른 기의 정체를 1에서 9까지의 숫자 조합으로 환산, 디지털 방식으로 딜용 화복을 판단한다. 현공풍수학의 대가 초계 최명우 선생과 그 기묘한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풍수지리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낙연 또는 폐철이라고 부르죠. 이 폐철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낙연은 1층에서 9층까지 되어 있는 제품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낙연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쪽에서부터 층수를 세어 나가는데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낙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낙연의 경우에는 4층이 지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이 지반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이 4층 1계층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8층에 있는 천반을 사용하는 지사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 화면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면은 풍수지리에서 24방위로 나누기 때문에 1개 좌가 차지하는 도수는 7.5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좌, 즉 자좌 오양일 경우에는 352.5도에서 이 왼쪽에 7.5도까지, 즉 도합 15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자좌 오양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이 왼쪽에 보시면은 지반 정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폐철에서는 4층에 이 인반 중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반 정침과 마찬가지로 24개의 좌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 정침에서 좌좌가 352.5도에서 7.5도까지이라면은 인반 중침은 좌좌에서 좌측으로 7.5도 있는 곳에 계좌가 있고 또 8층에는 천반 봉침이 있는데 천반 봉침은 지반 정침에서 왼쪽으로 7.5도 비껴 있는 곳에 이 좌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우리나라 대개의 풍수사들은 음택, 즉 묘자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천반 봉침을 사용하고 그리고 양택, 즉 집이나 사무실, 공장 등의 그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흑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반 정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반 중침은 묘나 집에서 보았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산세를 보고 또한 이 천반 봉침은 좌향을 결정짓는 것, 즉 여기 입향이라고 그러죠. 향을 세운다는 뜻에서 입향이라고 부르는데 입향할 때뿐만 아니라 천반 봉침은 물이 오고 가는 방위를 측정할 경우에도 이 천반 봉침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공풍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자 보면은 자좌 15도 범위 내에서도 하계와 책계로 구분이 된다고 했었죠. 여기 지반 분금이라고 되어 있는 요 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경의 9층에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자 15도를 5칸으로 다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가 있는데 나경을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이 한글로 쓰여 있는 갑자, 무자, 임자는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빈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실질적으로 나경을 보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현재 한글로 갑자, 무자, 임자 이 칸에다가 적어 봤습니다. 따라서 자자의 경우 분금은 두 번째인 병자 분금과 경자 분금 이 두 곳만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 기존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현공풍수에서는 자자의 경우 중앙에서 왼쪽으로 4.5도 또 오른쪽으로 4.5도 도합 9도의 범위 내에서 입향을 하는 경우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9도 15도 중에서도 9도의 범위를 사용할 경우 하학계라고 부르고,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무자분금 3도도 현공풍수 지리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좌측의 임자분금과 우측의 갑자분금 두 곳의 도합 6도는 책계가 됩니다. 책계가 될 경우에는 하학계와 달리 비성반의 숫자 조합이 상하계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 3도와 임자 3도가 책계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일부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소공망입니다. 소공망의 경우에는 풍수지리에서 인물, 재물 모든 것이 패하게 된다는 아주 흉한 좌양이 됩니다. 그래서 소공망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좌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풍수가들, 주로 기존의 우리나라의 풍수지리가들을 포태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천반봉침을 사용한다고 해서 삼합풍수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삼합풍수가들이 자자 5향으로 입향을 하였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자에도 이 갑자분금, 병자분금, 무자분금, 경자분금 그리고 임자분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천반분금에서 만약에 가운데 있는 정가운데 있는 이 분금, 즉 무자분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집안 정침으로 보아서는 자자와 계자 사이, 즉 글자와 글자 사이가 돼서 소공망이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자분금을 사용했을 경우, 천반자자의 병자분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병자분금에도 노란색으로 가면은 책계가 되고 또 적색으로 가게 되면은 하악계가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천반봉침 자자의 경자분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하악계가 될 수도 있고 책계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집안으로 봐서는 계자가 되어버립니다. 즉 천반봉침의 자자 경자분금으로 묘를 썼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안 정침으로 보아서는 자자가 아니고 계자에 해당돼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이 그동안 풍수지리를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지사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은 엄청난 우리 풍수지리계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보는데, 그동안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현장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현공풍수에서 말하는 집안 정침으로 묘나 집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입향해야 한다는 이론을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공풍수에서는 이 갑자분금과 한글로 쓰여 있는 무자분금 그리고 임자분금을 모두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24좌와 24좌 사이, 즉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임자와 자자 사이 이 교계선은 소공망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천반 봉침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공망에는 소공망과 대공망이 있는데, 여기 소공망은 좌와 좌 사이, 즉 24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공망을 제외한 16곳이 소공망이 됩니다. 따라서 대공망은 어떤 경우를 대공망이라고 하냐면은 8개와 8개 사이로, 즉 경유신 해서 이 택계가 되죠. 그리고 술건해서 건계가 되죠. 그래서 태군과 건궁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대공망이 돼서 더욱 소공망에 비하여 더욱 흉합니다. 대공망은 신술 대공망뿐만 아니라 술건해와 임자계에서 임, 즉 해와 임 사이, 또 마찬가지로 계와 축 사이, 인좌와 갑자 사이, 또 을과 진 사이, 진손살 때 사와 병오정을 때 병 사이, 또 정과 미 사이, 신과 경 사이 모두 대공망이 되고 24개 좌양 글자와 글자 사이 중에 이 8곳을 빼면은 16곳이 되겠죠. 이 16곳은 소공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 화면 같은 경우에는 임자와 자자 사이가 소공망이 되고 자자와 기자 사이도 마찬가지로 소공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기에서 설명한 하학계어는 자자의 경우에서 부도까지 이 범위 내에서 입향을 했을 경우를 하학계라고 하고, 갑자와 임자 분금에서 3도씩 중에서도 책 1.5도를 사용하면은 책계가 되고, 또 갑자 분금에서도 1.5도를 사용하면은 책계가 됩니다. 이 15도 중에서도 제일 양쪽 끝 1.5도로 입향을 하게 되면은 소공망이 되고, 마찬가지로 임자 분금에서도 좌측에 1.5도를 사용하면 소공망이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천반 봉침 자좌에서 정중앙 분금을 놓게 되면은 항상 공망에 걸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직관들이 이 천반 봉침을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릉의 좌양을 살펴보면은 약 반절의 경우가 천반을 사용하고, 천반에서도 정중앙 분금을 사용하여 공망에 들게 된 묘가 많은데, 이 점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풍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배운 실력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현공풍수를 익혀보겠습니다. 현재 이 비성반은 중궁의 아래에 있는 이 칠자를 보면은 이 비성반은 칠운의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을 경우에 운반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칠자는 운반이라고 부릅니다. 이 칠자 칠운, 즉
칠우는 1984년에서 2003년까지 이 사이에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을 경우 비성반은 7, 8, 9, 1, 2, 3, 4, 5, 6 다시 중궁으로 7이 들어오죠. 이 숫자를 모두 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자니까 이 자자의 운반 숫자 이 3자가 이 왼쪽 상단으로 가고 또 향궁에 있는 2자가 우측의 아랍의 숫자로 이렇게 썼는데 자자 5향의 경우에는 이 왼쪽에 있는 글자를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산성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향성이라고 부르는데 왼쪽에 있는 이 산성은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항상 역행을 해서 3에서 4로 가는 게 아니고 방향 같되 숫자를 줄여서 3, 2, 1, 9, 8 이런 식으로 비성을 시키고 다음에 향성 플러스 2는 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향으로 가되 순서가 숫자를 하나씩 늘려서 가면은 이와 같은 비성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7운이기 때문에 7운 기간에는 이 7자 위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7자는 즉 향성이 되죠. 향성이 되고 왼쪽에 있는 요 7자는 붉게 색깔로 표시한 것은 산성이 됩니다. 그런데 현공풍수는 항상 시기에 따라 운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지금 7운에서 8운으로 바뀌었죠. 8운 후 경우에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가 8운이 됩니다. 먼저 이 7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항상 어느 경우든지 7운일 경우에는 이 7자는 가장 비중이 강하고 또 힘이 강하다고 해서 이 7운의 7자는 왕기라고 합니다. 왕기가 되고 7운의 다음에 8자는 앞으로 미래의기인데 이것은 생기라고 하고 7운의 9자 같은 경우 9자는 비중은 좀 8자에 비해서 점점 떨어지만 진기가 됩니다. 7운에 만약에 6자가 되면은 이미 지나갔다고 해서 이것은 퇴기가 됩니다. 나머지 이 7운에 6, 7, 8, 9 이 나머지 숫자 예를 들자면 1, 2, 3, 4, 5 이 5개의 글자는 쇠기 또는 사기, 살기가 돼서 전부 다 이 5개의 글자는 비교적 힘이 약하고 풍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7운에 자자 5향으로 집을 짓거나 묘를 썼을 경우에 7운 기간에는 이 7자를 이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자를 풀이를 할 때 항상 오른쪽에 있는 이 향성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산성을 해석하면 됩니다. 묘 경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묘가 중궁에 이렇게 묘를 그려보면 중궁에 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7운 기간에는 이 7자를 이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7자를 해석하는데 향성부터 해석해서 묘 뒤에 물이 있으면은 즉 요 뒤에 물이 있으면은 재물이 왕성하죠. 그리고 물 뒤에 산이 있으면은 또 인물도 좋다는 것이 현공풍수 논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묘가 있는데 묘 바로 뒤에 물이 있을 수가 대개는 없죠. 따라서 7운에 자자 5향으로 묘를 썼을 경우에는
재물이 비교적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은 칠운에 자자오양으로 묘를 썼는데 뒤에 당연히 산이 있기 때문에 인물로는 좋으나 재물로는 비교적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 칠칠 쌍칠이 좌궁으로 모였다고 해서 쌍성이 두 개의 별이 모일해 어디에 모였냐 하면은 좌에 모였다고 해서 이러한 경우를 쌍성해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쌍성해좌의 경우에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인물은 좋되 재물은 떨어진다, 이렇게 평을 하는데, 방금 전에 설명드린 칠운의 칠자는 왕기가 되는데 이걸 위주로 본다고 하지만은 팔자가 생기가 되기 때문에 이 칠운의 칠자만 보는 게 아니라 팔자까지 가미해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칠운 기간입니다. 칠운 기간 일망정, 칠자 하나만 보면은 뒤에 물이 없고 산만 있기 때문에 재물이 떨어지지만은 팔자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 묘가 여기 있는데, 즉 이쪽 남쪽과 서쪽 사이, 팔개로 말하자면은 여기가 곤궁이 되겠죠. 곤궁 쪽에 만약 물이 있다면은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적당량의 적당한 그 재정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이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팔운으로 바뀌었죠. 따라서 팔운 기간, 즉 2004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 팔자를 위주로 봅니다. 이 칠운의 비성반인데 팔운이 됐다고 해서 이 비성반을 지우고 다시 작성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진 이 비성반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태어난 날짜를 통해서 팔자를 통해서 개인의 운명을 보듯이, 즉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듯이 이렇게 묘를 쓰거나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이장을 하거나 다시 새로 집을 짓기 전에는 이 비성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걸 다시 지우고 비성반을 만들어서 본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올해는 2005년이기 때문에 칠운에는 팔자가 생기였지만은 이번에는 팔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팔운을 위주로 해서 보기 때문에 이 팔자가 이제는 왕기가 됩니다. 칠운의 칠자가 왕기였지만은 팔운에는 칠자가 이번에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 퇴기가 됩니다. 따라서 팔운에는 이 팔자 두 글자를 위주로 보되, 여기 팔운의 구자는 즉 또 생기가 되죠. 그래서 이 구자도 같이 보면은 더 확실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칠운 기간에 자자 오향 또는 요 옆에 있는 자자 옆에 계자가 있죠. 계자 정향도 현공풍수에서는 이 자자와 자자 오향 그리고 계자 이 정향도 이 비성반은 항상 같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축, 간, 인, 이 간궁에는 이 세 개의 좌양이 있죠. 이때에도 간자와 인자의 비성반은 항상 같습니다. 팔운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묘가 여기 있어요. 또는 집이 지금 남양집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팔자가 있는 즉 고음방에 물이 있으면은 재물이 많이 생기고, 또한 이쪽에 즉 이 이궁이죠. 이쪽에 예를 들어서 산이 있으면은 인물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공풍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이면서도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설명은 그 음택을 이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양택을 이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택의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절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주택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먼저 아파트 경우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7운에 지었기 때문에 비성반이 지금 그림처럼 되어 있는데, 양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문의 방위가 어느 쪽으로 나 있는가, 이것이 양택 풍수의 약 60% 내지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구조라면은 아파트 중앙에서 볼 때 현관문의 위치가 이 팔자로 나여 있으면은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팔자가 아닐 경우에는, 8운의 팔자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8운의 팔자가 왕기가 되죠. 현재 여기 적어져 있는 건 7운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현재 8운으로 바뀌었습니다. 8운에는 8, 9, 1 이 세 글자를 이주로 보는데, 8운에는 팔자가 왕기가 돼서 아주 힘이 있고 비중을 크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운에 구자는 생기고 일자는 진기가 됩니다. 이 비중을 좀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왕기가 약 50%의 비중을, 그리고 생기는 30%, 진기는 약 2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8운인데 내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아파트 출입구, 즉 현관문이 이쪽 남서쪽에 출입문이 있으면 제일 좋다는 거죠. 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출입구가 없고 그 다음으로 좋은 방에는 이 향성 구자가 되겠습니다. 이쪽, 즉 동쪽이죠. 이쪽이요. 동쪽으로 현관문이 나와 있으면은 이것도 이 팔자에 비해서는 비교적 떨어지지만은 구자도 좋습니다. 또 구자 다음으로 좋은 방위는 일자가 됩니다. 일자. 그 다음에 숫자는 되게 좋지 않는 방위입니다. 따라서 양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문의 방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을 경우 편의상 구궁을 정사각형 상태에서 나누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가 중궁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9, 5, 즉 동쪽에 해당된 방위가 아까와처럼 이 정사각형의 면적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쪽에 해당된 부분이 말하자면 동쪽에 해당되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정사각형으로 그렸을 때는 동쪽에 해당됐지만, 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동남쪽 송궁에 해당이 되겠죠. 이 구궁을 나눌 때는 지금 노란 분필로 그리는 방향으로 나누어야지 제대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개인의 주택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것을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되었을 경우 대문을 내는 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각형이 담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비성반은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성반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집의 실질적인 규모는 노란색 불필로 표시한 만큼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룬에는 7자는 택이고 8자는 왕기고 9자는 생기가 되고 1자는 진기가 되기 때문에 파룬에 가장 힘이 왕성한 향성 8자 방향에다가 대문을 내면은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문의 방위를 어디에서 측정하는가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있는데, 고서에 의하면은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적수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나경을 놓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경을 이 집에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고 대문의 방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즉 현관문이 이 중앙에 있다면은 적수처에 해당되는 현관문에서 나경을 놓고 방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현관문에서 신을 바꿔 신고 나가면 거기서부터 외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풍수뿐만 아니라 모든 역학계에서는 항상 변화가 된 지점에서 모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로 구분이 되는 지점, 즉 현대식 건축물이라면은 이 현관문에서 나경을 놓고 측정을 합니다. 따라서 칠운이죠. 칠운에 사자 또는 옆에 있는 계좌도 같다고 했죠. 그래서 자자 오향 또는 계좌 옆에 있는 계좌 정향이 되겠죠. 계좌 정향의 경우에 대문의 방위는 향성 8자 이곳에 대문을 내면 제일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차선책으로 8운에 9자가 생기기 때문에, 즉 동쪽으로 이쪽이 동쪽, 여기가 남쪽, 서쪽, 밑에가 북쪽이 되겠죠. 따라서 동쪽으로 대문을 내면 두 번째로 좋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8운에 일자는 진기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자 방에다가 대문을 내면 좋습니다. 칠운 기간에는 당연히 대문이 향성 7자가 있는 북쪽 방향에다가 대문을 내야지 제일 좋았는데, 지금은 하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8자에다 대문을 내면 제일 좋습니다. 이 방법은 기존에 청나라 시대 때 조구봉 선생이 지은 양택 사묘에서 소위 동사택, 서사택이라고 해서 대문을 내는 방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조구봉 선생의 양택 사묘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이 현공풍수에서 대문을 내는 방법이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에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제일 많이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구봉 선생의 양택 사묘법인데, 어느 방법이 옳은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보면 알지만은, 미안하지만 조구봉 선생의 양택 사묘법에 대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현공법의 대문을 내는 사례는
이 현공의 과거 학자들의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보면은 양택삼효 조구봉 선생의 양택삼효에 의해서 즉 동사택 서사택으로 나누어서 대문을 내는 방위보다도 현공법이 아주 정확히 잘 맞습니다. 따라서 풍수에 무슨 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풍수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는 풍수와 틀린 풍수가 있습니다. 그 맞는 풍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현공풍수법입니다. 그래서 대문을 내는 방위는 이렇게 현공풍수법에서 이 비성반만 작성이 되면은 향성의 왕기, 생기, 진기 방향으로 내면은 아주 간단하게 대문 하나를 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과거에 중국 당나라의 양구빈 선생이 세칭 구빈 선생이라고 그랬죠. 구빈 선생이요. 구빈 선생, 가난을 구제했다고 해서 구빈 선생이라고 하는데 양구빈 선생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빈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문 하나만 바꿔줬더니 그 이후로 대문을 바꾸고 나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게 됐다고 그런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알고 보면 좀 쉽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옆 대문, 예를 들어서 현재 자자 오향의 대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대문을 낼 처지가 안 됩니다. 즉, 또 이쪽에도 옆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팔운이 됐으니까 향성 팔자에다 대문을 내면 좋고 또 뭐 이쪽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 상황이 대문을 못 낼 처지가 종종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만약 동쪽으로 대문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옆집이 있어요. 옆집이 있으면 옆집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대문을 못 내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내 집의 마당에다가 다시 여기에 담을 친다든지 그래서 들어오는 데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문을 만들고 자기 집 마당의 일부를 활용해서 다시 골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칠운의 자자오양, 즉 남양집으로 지었을 경우 칠운 기간에는 대문을 거의 뒤로 낸다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 대문을 낼 수 있는 방향이 칠운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졌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 대문을 내놓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향성은 본래 일명 수성이라고 해서 무로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에 이쪽 방향에는 일명 수성이죠. 수성은 물이라는 것은 항상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쪽 방향에 대문을 여기에다 내놓고 대문 밖에 방향에 이쪽 방향에 움직일 동자요.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은 말하자면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더 말하자면 이 대문에다가 추가하여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또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교차로가 되죠. 교차로는 양쪽에 이 도로에서 사람도 통행하고 차량도 통행하는데 이 교차로가 되면은 더 번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은
움직이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런 곳에 대문이 여기 있는데 이 대문 밖의 주변 상황마저 움직이는 것이 많이 있으면 더 활성화가 돼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문 밖으로 지금 일자가 여기 있죠. 여기 일자도 좋다고 그랬죠. 팔운에. 또 팔운의 구자는 생기가 돼서 이 구자, 팔운의 구자는 진기가 돼서 좋죠. 그런데 우리 현공풍수에서 삼길수란 게 있어요. 세 가지의 길한 숫자가 있는데 이 삼길수에 해당되는 숫자가 1, 6, 8, 이 세 가지의 숫자가 삼길수라고 해서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말하자면 흉수에 해당된 것은 이 5자, 5가 제일 좋지 않습니다. 5자, 2자, 7자 이 세 글자가 흉하는데 5자 같은 경우에는 오운 기간에는 5자가 좋으려면은 아주 좋고, 그 반면에 5자가 오운 위의 운에는 가장 흉한 숫자입니다. 5자는 중앙이 본래 5자가 낙서에서 이 중앙이 되죠. 중앙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황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좋지 않을 때는 5자는 이게 독이 됩니다. 독이 되거나 부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자가 가장 흉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2자는 질병이 됩니다. 질병이 되고, 그 다음에 7자는 이것은 좀 흉수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5자, 2자, 7자가 안 좋고, 또 6자, 1자, 6자, 8자. 구성으로 말하자면 100색입니다. 100, 600, 800. 요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자자 오향에서 잘 살펴보면은 방금 100, 600, 800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묘하게 여기 향성 일자가 여기 있죠. 100, 600, 800이 이렇게 연이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팔운에 현재 팔운이라고 썼죠. 칠운에 집을 지었을 망정 팔운입니다. 팔운의 구자는 또 생기가 된다고 썼죠. 그래서 좋은 숫자가 이런 식으로요. 좋은 숫자가 이 방향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또 만약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교차로가 되어 있다면은 요 방향이 8에 해당된 바는 이 방이겠죠. 또 6은 여기죠. 1은 여기죠. 또 9는 여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양으로 도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하나 좋은 글자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경우보다도 바로 이렇게 인궁에 옆궁에 여러 개 밀집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이 더욱 강해집니다. 따라서 만약 칠운에 집을 지은 경우에 대문을 이쪽 남서쪽이나 또는 여기 동쪽과 남쪽 사이에다가 내 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재정면에서 좋은 집이 됩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자자와 계자, 칠운에 지은 집일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다음 시간도 이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칠운의 자자와 계자에 대해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경을 사용을 할 경우에 절대로 천반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도 칠운 자자와 계자에 의해서 계속 24좌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